그대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담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 지금부터 죽산 조봉암 선생 66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본 저는 여수 순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하고 있고요. 사업회 이사인 이덕재입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조봉암 선생께서 생전에 1932년 감옥 생활을 해고하신 글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의주 감옥에 6년을 사시면서 작업장 나갈 때 그때 아마 영하 20-30도는 됐을 겁니다만 옷을 전부 흔히 말해서 깨댕이 헐락 벗겨서 수키로를 작업장까지 간답니다. 아마 뭐 불법 어떤 소지 같은 거를 금지해서 그랬던데 정말 견디기 힘든 거는 갔을 때 전날 옷을 개어놨던 그 옷을 입는데 그 땡땡 언 옷을 입는 거 그 상당히 정말 고역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날은 또 이렇게 지ring상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1959년 사형 집행 다음날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의 이엄천이라는 게 당시는 이엄제로 나오더라고요. 임금제자에서 그야말로 더운 이제 빛날 빼앗것이라는 당시는 이엄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더웠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혹한과 무더위를 오가시면서 인생을 사셨던 조봉암 선생의 추모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보세 죽산사업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문세입니다. 사실은 아침 8시부터 와서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오늘 정말로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인사말도 열심히 읽고 다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생님 서거 6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정말로 더운 날에도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국내 정세가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시대에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나고 많이 그립습니다. 선생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저한테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떤 화두를 던지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농지개혁을 성공시키고 더불어 정말 중요한 인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신 그리고 북진 통일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팽배할 때 홀로 외롭게 평화 통일을 외치신 선생님의 큰 뜻을 정말 그 온고위 지신이라는 말에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뜻이 이 미래 주인인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기념사업회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 그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민주의식, 올바른 역사의식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까먹었네. 그래서 올해 그 주도사는 선생님이 억울하다 한푼다 이런 차원보다는 정치, 행정, 교육
언론 등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만 되면 항상 고마운 분들은 뭐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데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문화유산과 임직원 여러분 특별히 잘생긴 조규택 주무관 정말로 감사하고 맨 앞에 앉아 계신 세월문화재단 지기사장님은 뭐라고 제가 감사의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까먹었구나.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최근에 열심히 선생님의 높은 뜻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천교육청의 도성원 교육감님, 배수와 장학관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옆에 김교웅 의원님 와 계시지만 정말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창녕조씨 종친분들 그리고 멀리 강화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곳 선생님이 연면하고 계신 이 망우리 역사문화공간을 정말로 성의 있게 관리해 주시는 유경기 중랑구청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오늘 팜플에도 있지만 잊지 않고 이어나간다. 선생님의 높은 뜻을 정말로 잊지 않고 이어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추모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국민의힘 고문이신 조강현, 창녕조씨 조강현 고문님에게 1분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급히 또 어디 가신다 해서 항상 고맙습니다. 개근상을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중의 선대이신 선생님께서 우리 회장님을 무릎에 앉혀서 키우셨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주위로 지금까지 땀을 흘리면서 몇십 년을 어렵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중에서는 참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옆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만족했을 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번에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소위 중앙회 고문단장이라고 하면서도 저는 우리 선생님의 업적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또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김교흥 문체부 위원장님께서 나머지를 좀 이어받으셔서 우리의 선생님의 서훈과 또한 이 좁은 묘역 참 힘드시죠? 이 묘역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순서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오시고 계신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정부부시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정부부시장 황효진입니다. 이 자리에는 마땅히 유정복 시장님께 오셔서 수서를 또한 인사말 대신 해야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을 제가 대신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정복 시장님의 그 인사말이 제가 대덕을 해야 되는데요. 지용택 이사장님의 특명으로 제가 밤새 인사말을 써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서거 66주년을 맞아 선생의 숭고한 뜻과 고귀한 삶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의 위지를 지켜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를 이끌어오신 이모세 회장님과 세월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님의 오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는 20살이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역사적인 삶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온갖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지혜를 모색하였고 시대가 요구한 독립운동가로 불꽃처럼 살아오셨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의 설계자이자 실천가로서 자작농이 농촌의 균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북한의 남침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초석을 다져놓으셨습니다. 선생은 또한 정치가로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워오셨습니다. 민족의 영원히 평화통일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1959년 7월 30일 오전 11시 3분 선생은 허무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진실은 야속하게 하얀 수위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역사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생은 옳았습니다. 2011년 1월 22일 선생은 역사의 심판에서 사면을 받으셨고 진실은 거짓의 무덤에서 부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꿈꿨던 대동세상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평화통일은 머나먼 미래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뜻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죽산조봉암 그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러봅니다. 선생의 호 죽산을 외칩니다. 대나무처럼 너희 성품을 곱고 연케 하라. 산처럼 너희 신념을 흔들림없이 지켜내라. 죽산이 오늘의 시대를 향해 정의의 죽비로 내리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잊지 않고 죽산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죽산 조봉암 선생의 명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국회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추모일 때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화창한 여름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더 민주화돼 가고 있고 뭔가 하나하나씩 질서가 잡히는 의미를 아마 선생님께서 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죽산 조봉암 선생님은 저 지역구의 대선배입니다. 제가 인천 서구인데 죽산 선생님은 부평과 계양부와 서구를 합친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죽산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죽산 선생님의 말씀과 사상을 제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아까 고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임 정부 때도 계속해서 죽산 선생님의 훈장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죽산 선생님께 훈장을 드리는 그래서 묘비가 제대로 세워지고 또 인천에서 지용태 회장님께서 죽산 선생의 석상 모금을 위해서 10억 가까이를 지금 모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함께 해서 정말 죽산 선생의 66주년, 67주년까지는 이것들이 다 성사가 될 수 있게끔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아마 죽산 선생님 계셨다면 이것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강화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39년 동안 고려 시대를 강화해서 보냈습니다. 고려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걸 우리 강화분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계신데 그것도 저희 문체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군수님도 만났고 우리 조택상 위원장을 같이 함께 만나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하여튼 죽산 선생님도 아마 이 고려역사박물관이 강화에 잘 국비로 건립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해서 고려역사박물관도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산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 정치를 하시면서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통일을 계속해서 몸소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죽산 선생님이 더욱더 그리운 것은 작년 12.3 사태부터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6개월 동안 더 사무치게 죽산 선생님이 그리웠던 것은 그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다시 계승하고 이어가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로 죽산 선생을 기릴 수 있는 그 모토를 만드는 오늘 의미 있는 66주년 이 추모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교육청 도성은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 66주기를 맞이해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이모세 회장님 그리고 유족회 이성란 대표님을 비롯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도 지용택 회장님 또 김경 의원님 모경종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반드시 우리 조봉암 선생님의 그런 뜻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앞서간 정치인으로서 조봉암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벌써 66주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교육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해방 후에는 민생정치, 평화통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학적 신념, 냉전의 희생양이 돼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비록 2011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선생의 철학과 정신을 충분히 되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선생께서 남기신 삶의 방향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교육이 나가야 할 길임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죽산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실천을 해왔는가, 그분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고 있는가. 인천교육은 죽산 선생의 정신을 교육 안에서 되살리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나다움과 인간다움으로 더 나은 인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 인천의 아이들이 이런 삶의 힘을 키우도록 세상을 읽고 걷고 쓰는 일거수 교육에 더 힘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선생의 암과 정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잊히지 않도록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월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숫자로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사이 인천 서 있었던 길을
여기 오신 어른들에게 보고하는 공식을 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국회의원 되시는 분도 한 분 더 왔네. 선생님, 오늘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정치와 경제를 자기 맛대로 흔들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이처럼 가치와 질서가 흔들리는 난세에 어떠한 원칙과 지혜로 대응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6.25 전란을 앞둔 토지개혁과 평화통일론을 새기면서 이러한 비상시기에 우리는 비에 젖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갈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조선왕조 수도 서울 동쪽을 지켜온 아차산, 그 아래 서민들의 묘역이었던 망우리 공동묘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산 57번지 지금의 망우 역사문화공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자리한 이곳은 가족과 우리들이 모신 자리가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지정한 곳입니다. 비명도 없는 묘비는 3년 뒤 자유당 정권이 몰락한 후에 세워졌는데 그 후 서해가 김충현 선생이 죽산 조홍암 선생 지묘를 희우했다고 해서 이조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독립지사의 묘비조차 허락하지 않던 억압정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으로 통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비명도 없이 세상과 조국의 상황을 관조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고 저항의 상징이며 뜻있는 사람들이 외쳤던 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조용을 석상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이 비용은 어느 독지가의 성금으로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기억하는 5,600여 명 보통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여 이른 열정적인 결정체입니다. 액수로는 9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장소로는 부평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인천 대공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재헌의원 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그곳, 그 시절에는 인천의 성거구가 갑과 을 두 구역이었는데 선생님은 을구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오늘의 부평 지역과 인천 대공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병참기지였고 해방 후에는 미군 병참기지인 부평의 캠프마켓 바로 그곳이 선생님께서 계실 곳이라고 생각하고 행정당국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행정 절차가 미비한 상태여서 작업은 시작 못하고 있으나 곧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에는 이게 귀하신 분 오셔서 지금 어떤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그 인사 말씀 모경정 의원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죽산 조봉환 선생님 이래로 인천에서 나온 국회의원들 중에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위로서 인천의 정치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길이 많이 있고 할 일이 많이 있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서 우리 죽산 조봉환 선생님의 서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조봉환 선생님께서는 사법살인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다음 67주기 되기 전까지는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양손 가득 우리 조봉환 선생님과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한 큰 선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GMTV 사장님, 교육감님, 김교용 의원님, 우리 강남춘 전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황효진 부시장님도 감사하고요. 제가 아직 만으로 35살입니다. 인천에 저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인천으로 와서 인천과 인연을 맺고 인천에서 아이를 낳아 다시 털을 잡아서 크고 있습니다. 인천은 해골양수의 도시인 만큼 이런 넓은 품으로 젊은이들을 맞이해주고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천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욱더 탄탄하고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죽산 조봉환 선생님의 영원한 평안한 안식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5세 젊은 나이신데 제가 순간에 조봉환 선생님은 35세 뭐 하셨나 잠깐 봤더니 힐리드 감옥에 그 혹한에 계셨더라고요. 앞으로 인천 국회의원들 열심히 조봉환 선생님의 추모사를 위해서 뛰어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 순서입니다. 추모사도 짧고 압축적으로 해주시라 생각을 합니다. 노정면 의원님 순서인데요. 오늘 당 행사 관계로 못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중랑구 부구청장 정상택 부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부구청장 정상택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추모사를 써주셨는데요. 짧게 하기 위해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모세 기념사업회 회장님 그리고 유족회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랑구는 유경기 청장님께서 매년 업무를 시작할 때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참배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와서 그 뜻을 몰랐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는 공원목직과와 별도로 망우역사문화공원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여러분이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그 망우공간이라는 카페와 전시공간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교통이 불편한데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면서 보셨던 이 데크길 걷기 편하게 또 차량하고 좀 피해 가실 수 있게 중랑 동행길을 이제 완성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수국을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년 정도 해서 심을 건데요. 수국의 꽃말이 변치 않는 참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 역사문화공원,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더 기리고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그 신성장 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 미술관, 전시공간을 설치하겠다고 건의를 했고 그 사업이 한 3주 전쯤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저희 중랑구청은 죽산 조봉환 선생님을 포함한 그 독립 열사 투사분들의 뜻을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현장에서 그리고 실천으로 잊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김칭우 편집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거는 9년차 기자였던 2008년도부터 인연을 맺게 돼서요. 네, 선생님께서 가셨던 길들을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기사도 썼고 대법원에서 무죄, 재심에서 무죄 받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모제도 가급적이면 대부분 참석했던 그 일정하게 죽산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쓴 게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죽산 선생님께서 걸으셨던 평화통일의 길과 인권 민주주의의 길에 이어서 그 과학 입국의 길을 한 번 더 제시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도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책 좀 보시고 그 요약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중후반 6.25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이었던 거리는 폐허였고 경제는 바닥이었으며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던 시절에 죽산 조봉환 선생은 과학 없는 민족의 내일은 없다. 원자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에너지 자원이다. 항공기 제작은 우리 청년들이 하늘을 향해 꿈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과학 입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논리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들이 배고픔 없이 두려움 없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립의 선언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1956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핵전쟁으로 지구가 명망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세계인이 갖고 있을 때 무려 71년 전에 원자력을 농업, 공업, 의료 등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원자력이 공적 담론에 등장한 사례로 꼽을 수 있고요. 항공산업을 단지 군사적 체계가 아니라 국민 기숙 수준을 끌어올릴 엔진으로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는 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국력을 쥐는 시대가 되었고 항공산업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군사, 산업, 통신을 망라한 첨단 국가 전략. 우리는 지금이라도 항공기 제작 기술을 연구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자력을 탄소 중립의 핵심 전원이라 부르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원자력 발전 건설국이자 항공기술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의 꿈이 완성되었을까? 우리는 과연 과학기술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지기도 합니다. 죽산 선생님께서는 이념보다는 민생을, 국제 정세보다는 국민의 손을, 정치 권력보다 내일의 기술을 먼저 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죽산을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닌 아직 다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 다시 불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꿈꿨던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 국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 기후위기의 시대, 기술 패권의 시대, 양극화의 시대에는 사람을 위한 기술, 모두를 위한 산업이란 기치야말로 죽산의 시대정신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죽산 선생님께서 뿌려놓은 씨앗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날이 극한으로 덥다 보니까 턱걸이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고 마지막 추모사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수화 장학관님 모시겠습니다.
추모사에 앞서 저를 소개해 주신 이모세 회장님과 또 조봉환 선생님을 제 인생에 소개해 주신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으로 이어가야 할 가치. 어떤 생은 너무 뜨거워서 누구도 그 안에 오래 머물 수 없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죽산 조봉환 선생님의 생을 떠올리면 이 문장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살아납니다. 선생님의 삶은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시대를 향한 지독한 사랑, 사람을 향한 철저한 책임감, 미래 세대를 위한 깊은 믿음은 쉽게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은 누구나 더 낫지도 열등하지도 않다. 누구든 존엄을 지니고 태어나며 그 존엄은 교육으로 완성된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선생님은 정치인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인을 넘어 교육자이자 실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정치를 권력에서 사랑으로 돌려놓고자 했으며 이념보다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모두가 존엄하게 교육받아야 하며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누려야 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배움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교육은 곧 민주주의입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사람다운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교육으로 이어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격차와 차별, 혐오와 배제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적 경쟁과 빠른 성과만을 쫓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점수가 아닌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아이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교육 정신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교육을 교실에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묻는 힘을 가르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교과서를 넘어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교육, 아이마다 지닌 가능성을 내일의 희망으로 키워내는 교육,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뜨거운 뜻을 교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정신이 교실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아이들의 눈에서 다시 빛날 수 있도록 멈추지 않.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우리 이모수 회장님께서 특별히 몇 분 먼저 소개를 해주실 분이 있다 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몇 분 소개가 아니고 그 죽산 선생님이 상해 시절에 제일 따르던 형님 그리고 멘토가 몽양 선생님입니다. 몽양 기념사업회 김태일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 기념사업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정말로 진심을 다해 도와준 박남춘 시장님 와 계십니다. 두 분한테 제가 회장 직권으로 짧게 좀 마이크를 꼭 드리고 싶은데 박 시장님 그럼 일어서서 인사만 하시죠. 정말로 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일 이사장님 아까 계셨는데 가셨나? 뒤에 계십니다. 저 김태일 이사장님 여기 계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죽산 선생님의 제1의 멘토가 몽양 선생님입니다. 네, 그 몽양 선생님과 죽산 선생님의 형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모세 선생님이 또 몽양 선생님 기일에는 꼭 오셔서 함께 뜻을 나누어 주시고 하셔서
고마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양 선생님 특별 전시회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날 경기도 박물관에서 아주 대대적인 특별 전시회를 3달 동안 합니다. 8월 14일 날 개막식을 하는데 회장님하고 정택 이사장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소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수 생활 정년퇴임하고 평생 했는데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죽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왜 하느냐? 대구는 보수적인 도시가 아니다. 그 근거가 뭐냐? 56년 선거에 조봉암 선생님하고 이승만 겨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이승만이 70%, 조봉암 선생님 30%를 받았는데 대구에서는요, 조봉암 선생님이 70%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화가 나서 대구는 동양의 모스크바다 이렇게 별명까지 붙였는데, 어쨌든 대구의 진보 세력들은 조봉암 선생님이 우리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시는 표상과 깃발과 같은 어른이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오늘 죽 선생님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또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오늘 인사말에 등장하신 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저희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내빈 다 내빈이시죠. 강화에서 특히 오신 분들 전부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랑구청 관계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님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병광수 중랑구 공원환경국장님 모셨습니다. 신정숙 인천계양구의회 의장님 모셨습니다. 천성주 목영조 국회의회 정책실장님, 정종배 시민님, 예.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님,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은주 인천민주운동센터 사무처장님, 김상용 정의당 평화통일위원장님, 한기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원규 조평화평전 작가님,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님, 한현희 광화미래발전본부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를 해주신 박흥열 광화군 의원님, 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은재 국민의힘 평화 부위원장님, 이세영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김태일 이사장님 오셨고요. 또 오경종 씨입니다. 인천민주운동센터장님, 그리고 송은종 여성사건위원회 조사관님 모셨습니다. 또 다 내빈이시고 기빈이신데 혹시 빠뜨렸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막바지 순서입니다. 유족 인사입니다. 죽산 조봉학 선생님 예손녀시죠. 이성란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할아버지의 생전의 뜻을 기리는 구도식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은 7월 30일 가족이 모두 모여 제사를 올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준비한 재물, 많은 음식, 과일, 그릇들을 나눠들고 이곳 망우리산을 지름길을 찾아가면서 등산하듯이 걸어 올라왔습니다.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날인데도 어린 저는 소풍 가듯이 즐겁게 따라온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함께 자리해 주었던 할아버지 동지분들, 윤길중, 이명하, 조규택, 안준표, 정태영, 전세룡,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께 술을 올리며
선생님 저희 왔어요. 선생님 편안하시죠? 하시며 울먹이던 그 모습, 모두 둘러앉아 가슴 아팠던 옛 이야기에 울고 반가운 얼굴을 마주보면서 환하게 웃던 그 모습, 참 저로서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올해 2025년 8월 15일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80주년이 되는 건국절기입니다. 일제감정기 엄혹한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당신의 한 몸을 바치신 분,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 걸고 싸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올해는 더욱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소금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금요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2025 다시 조봉환 문화재 소개해주시는 박흥렬 광화군의회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죽산 조봉환 선생 추모음악회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박흥렬입니다. 현재 광화군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죽산 선생 고향이신 강화 천원면 금월리 선원사지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추모음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음악회를 진행을 하면서 죽산 선생의 어떤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던 죽산 선생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인천광역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올해도 역시 두 번째 추모음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9월 13일 오후 3시에 강화종합문화예술회관, 그 강화문예회관이죠. 그 안에서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저희들이 두 번째 음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익 선생을 비롯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가수분들이 함께 나와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시 안내해 드리겠지만 9월 13일 토요일날 고향인 강화에서 갖는 추모음악회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3일 추모음악회 장사익 선생님께서 출연하신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관심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내비 소개에 한번 빠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께서 추모의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분양 및 헌화 순서입니다. 참석자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조봉환 선생님에 대해서 헌화와 제주로 한 장씩 올리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와주세요.